2023년 5월은 24년 5월에 남궁원의 그림축제를 1년 남겨놓고 열심히 작업을 했던 시기였다. 무슨 일이든지 목표를 앞에 두고는 마치 시험기간처럼 보다 코앞에 다가왔다는 그림축제가 너무나 신경 쓰였다. 먼저 하늘나라로 떠난 딸 송이의 유언 같은 병석에서의 말들이 아주 가까이 다가오는 느낌에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다. 우리를 부부로 인연을 맺어준 1974년 5월 26일 이 결혼일이기에 더욱 5월은 뜻깊다. 그러나 이번에 24년 5월은 딸의 유언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남궁원의 기부 행사가 하이라이트이다. 우리 부부가 결혼한 지 50년이 되는 금혼식이 24년 5월이기에 아내에게는 아름다운 사랑을 듬뿍 심어야 하고 먼저 간 딸 송이에게는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어쩌면 부부 사랑보다도 더 값진 어려운 이웃의 나눔의 사랑을 실천하는 축제를 맞이하는 5월이다. 미술품을 가지고 싶은 사람들의 이웃 돕는 사랑의 열매를 구매하듯이 소정의 기부금으로 남궁원 원로 작가의 원화를 소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부여한다. 이른바 딸과의 약속이자 작가 자신과의 약속이기에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캔버스 앞에 365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작업을 해왔다. 자신의 욕심을 비우고 이웃에 함께 나눔의 기부 행사는 벌써부터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다. 지금은 기부 행사를 마치고 후기를 쓰며 2023년 5월의 추억을 되새겨보는 시간이다. 새봄을 멋지게 맞이하며 기쁨 가득한 작품들을 감상해 주시기를 기원해 본다. 지난번 그림 기부 행사 때 이미 작품을 소장하고 계신 분은 보다 새로운 기분으로 방송을 보고 주변에 공유해 주시기를 기대하여 본다. 2023년 5월 1일 맑음. 자연 속의 수많은 꽃이 오늘도 내일도 쉴 새 없이 피고 지고 하지요. 인간들도 자연의 법칙에 따라 웃고 울고 죽고 때론 냄새나게 썩어가지요. 모처럼 푸른 하늘 아래 희로애락의 자연 속의 인간들을 꽃에 비유하여 늘어놓아 보았다. 하늘을 벌써 날아다니는 민들레 꽃같이 말이다. 2023년 5월 2일 맑음.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이 바로 생각하는 지능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머리 나쁜 녀석 보고 흔히 닭대가리라고 말한다. 그러나 닭들도 자기 집은 찾아들어 올 줄 안다. 먹고 자고 사는 하찮은 동물도 나름대로 지능이 있지만 인간이 더 우월한 것은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 봉사, 배려 등 대자연을 지배해도 좋으리만큼 단순치 않고 의미 있는 삶, 인생을 추구하는 가치관이 존재하고 있다. 나의 가치관은 머릿속을 맴도는 화가의 길을 찾아 불후의 명작을 만들어 보는 것이다. 지금도 물론 화가이나 부족함이 많아 나 자신은 부끄럽다. 캔버스에서 답을 찾고자 오늘도 피곤할 때도 있지만 매일 작업을 한다. 일기처럼 붓을 들면 또 에너지가 솟구친다. 오늘은 내재해 있던 화가의 꿈을 또 다른 언어로 그려본다. 자나깨나 그림 생각뿐이고 이따금 넓은 솔밭에 누워 계곡의 물소리를 음악 삼아 나의 꿈들을 뿜어내 본다. 이 그림은 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자유분방하다. 달콤도하다. 좌우, 상하 어느 쪽이든 느낌대로 돌려봐도 좋고 깊이도 편할 대로 걸어주면 된다. 2023년 5월 3일 맑음. 2024년 5월은 울 부부 금혼식이 있다. 금혼식도 중요하나 향후나 자신을 묶어서 목표 달성을 위해 오늘도 오직 한 길만 파고든다. 에코뮤지엄 곳곳이 몇 년 되다 보니 수리할 곳이 많아 오늘도 동분서주한다. 지금까지 끊임없이 변화와 도전의 연속에서 뒤도 안 보고 달리고 있다. 아침 산책하며 걷다 보니 오늘은 고원동네 마을 언덕을 올라간다. 내가 있는 곳은 계곡과 소나무 숲이 있는 곳인데 앞뒤 돌아봐도 높은 산이다. 앞산 뒷산 모두가 높다. 고원 중턱에 앉아 내려다보니 정상까지는 아직도 멀고 높은데 사람들은 자신보다 조금만 낫다 싶으면 깔아뭉개는 모습을 주변에서 자주 본다. 그런 친구들은 산에 올라가야 자신의 위치를 알게 된다. 좀 높다고 교만하지 말고 좀 더 산을 올라보라고 권한다. 예술가들도 좀 잘 나간다고 하면 가끔 작품 팔리면 꼴이 말이 아니다. 문화생에서 개인전하고 작품 팔리면 같이 대가가 된다. 산에 올라 자신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산에게 물어보라. 왜 그림을 하는지 대자연의 기계 앞에 서보라.
자신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 성찰해 보라. 아침 산책에서나 자신이 얼마나 자연의 기계 앞에 초라한지 새롭게 느껴본다. 그래도 나의 꿈은 한결같으니 웅장하고 힘있는 산세에 눌리지 않고 길을 받아 하산한다. 자연의 기도 크지만 아내의 후원도 기계만큼이나 크다. 2023년 5월 4일 맑음. 피곤한 하루도 캔버스 앞에 서면 힘이 솟는다. 아마도 집중력 아닌가 싶다. 어느덧 봄 향보다는 여름 향으로 성큼 다가선다. 잠시 쉬다가 아이들 그림을 보다 보니 천진난만한 생각이 맴돈다. 지구가 오염되듯 인간들도 세월이 가면서 썩어간다. 아쉬움을 달래며 붓을 들고 물을 뿌리니 머릿속에서는 나도 모르게 소녀의 꿈이 연상된다. 꿈은 이루어진다. 라는 어느 운동장에 내 걸렸던 대형 현수막이 기억난다. 꿈이 없는 삶은 죽은 삶이라고도 말한다. 나에게는 꿈이 있기에 행복하다. 살아있는 꿈을 꼭 간직하기를. 남송미술관에서 봄의 향기를 담다 오프닝 행사. 2023년 5월 5일 하루 종일 비. 봄의 향기를 담다. 기획전 참여 작가와 가볍게 싱그러운 대자연 앞에서 도란도란 커피 향에 가꾸운 크루아상을 함께한 시간은 즐거웠다. 어제 오프닝서 멘트하기를 나 자신도 매일 더 창의력 있는 작품의 머릿속엔 온통 세 잔의 열정이 샘솟는다. 오늘 아침만큼은 더욱 순수해 보자는 마음으로 앞치마 걸치고 커피와 빵을 준비했다. 와, 진짜 맛있다는 칭찬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마치 동심으로 돌아가 어설픈 그림을 그렸다. 유치원생 그림 같기도 하다. 인간관계는 집마다 사연이 있고 희로애락이 물론 있다.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단순하지 않아. 화면에서도 더 많이 비우지를 못한다. 그래도 오늘은 청색으로 인간들의 텅 빈 모습을 옮겨놓았다. 비우고 다시 쓸 것들만 챙겨서 좋은 것은 이웃과 나누는 허수아비 철학이 떠올라 청색과 달콤한 노란색의 여인상과 우직한 내 모습 같은 인간들이다. 작은 일이지만 꽃향전도 나의 인생관을 접목시킨 기획전이다. 그들과 같이 진솔한 얘기에 다소 작은 보람의 씨를 본다. 2023년 5월 6일 비.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날씨가 괴팍하다. 몸이 좀 피곤함을 느껴 오랜만에 목욕탕을 찾았다. 다소 가벼워진 몸으로 오늘은 캔버스 앞에 앉으니 색다른 기분에 붕붕 뜨는 기분에 뿌려지는 색감이 즐겁고 잔치 분위기다. 그러나 2017년 3월 뉴욕에서 개인전을 할 때 어느 평론가의 얘기가 떠오른다.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극에 달하여 양 진영이 데모하느라 정신없었던 그런 그림을 들고 뉴욕에서 전시를 한 것이다. 정치적인 내용이 담겨 은근히 걱정됐으나 무리 없이 잘 맞췄다. 당시 평론가는 남궁 선생님 그림에는 검은색이 전체 그림을 조화롭게 잘 잡아주는 컨트롤 박스 같다. 고 평했다. 나의 화면의 검은색은 모두를 아우르는 장부의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무게의 중심이라는 말과도 비슷하다. 집안의 어른 같은 분이 작품의 검정이다. 행복에는 또 다른 악이 존재한다. 축제의 한마당 같은 느낌이 들고 있으나 텅 빈 공간도 있다. 내년엔 꼭 새로운 도약의 한 해 금혼식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한다. 베란다에 커피 한 잔 들고 나란히 앉아 노년의 행복을 꿈꾸며 찾는다. 비움의 허수아비 철학을 부부가 함께하면서 2023년 5월 7일 맑음. 요즘 들어 우리 부부는 100세 시대에 접하면서 여러 방면으로 향후 20년에서 30년을 설계하는데 많은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누고 있다. 두 사람 모두 70을 넘은 삶이었기에 지난 세월을 돌아보게 되고 어떻게 그 많은 일들을 하며 살아왔을까? 스스로 놀라기도 하며 서로를 칭찬한다. 중고 교사 시절 음악과 미술의 만남이 오늘의 알차고 멋진 커플을 탄생시켰을까? 자화자찬도 서슴지 않는다. 특히 서로가 자신의 주원물을 마무리하면서 원장과 교수, 화가의 길에 적극 후원자로 나선 아내가 더욱 사랑스럽고 미술인들에게는 존경의 눈빛이 역력하여 때론 몸 둘바를 모르나 고마움은 말로 다 전할 수가 없다. 뜨개질로 캔버스를 만들어주고 미술관 기획전에 서슴지 않고 큰 후원의 작가나 평론가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그뿐인가?
예술가의 기질이 많은 아내는 자기의 모습을 작품으로 승화시킴에 주저하지 않는다. 에코뮤지엄의 조각상을 비롯하여 오늘의 평면 작업, 모티브 등 진정성 있는 예술 부부임이 감사한다. 마음이 넓고 아름다운 우리들의 사랑은 이제부터 시작인 듯. 2023년 5월 8일 맑음. 오늘은 어버이날이다. 지난해엔 어머니 댁을 찾아 맛있는 음식도 대접했는데 이마저 낙이 없으니 앉아서 그냥 친구 만나 자축이라도 해야 하나. 하루가 멀다고 달려가는 세월호 완행열차를 타고 왜 이렇게 빠른지 알 수가 없다. 70대는 70km, 80대는 80km로 달린다는 그 말이 요즘 너무나 실감나고 누가 말했는지 명언임을 새삼 느낀다. 나를 키워주신 숙부님 가족도 풍비박산되어 외로운 죽음을 맞는 모습을 지켜본 조카의 마음은 지금도 끔찍하다. 포로 수용소를 연상케 하는 장면이었다. 어머니는 뒤늦게라도 아들이 엄마를 찾아내 스스로가 6.25 사변의 피해자이신 어머님을 남은 생평께 잠들게 하고자 살아생전에 5살짜리 숙부님께 보낸 것을 나는 버린 것으로 생각하여 저주하며 살았던 50여 평생의 응어리진 모자간의 하늘 노래방에서 안고 풀어드렸던 기억이 새삼스럽다. 의부 밑에 살았던 3살 5살의 악몽은 그들이 성인이 되어 내게 미안했다고 우리 부부한테 다가와 풀어줬고 그 후 난 어머님을 마음에서 용서했다. 효가 별것 아니고 가까운 곳에서 작은 일부터 찾으면 되는데 인간들은 큰 것만이 효로 생각한다. 오늘 그림은 고통받는 어머니상과 이를 모르고 자란 자식을 화면에 드로잉했다. 2023년 5월 9일 맑음. 높고 높은 하늘을 본다. 잠시 솔밭에서 하늘을 본다. 오늘따라 유난스럽게도 소나무 사이로 보이는 하늘과 소리피 정겹다. 그려보고 싶다. 자세히 보니 나무들이 모두 인간들 같다. 큰 놈, 작은 놈, 높은 놈 생김새도 제각각이네. 자연 속에 살다 보면 과학보다 자연의 선미가 한 수 위같이 보인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라 하지만 자연의 오묘함은 볼수록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나를 가슴 뛰게 한다. 어우러져 함께하는 소나무, 늙어떨어지는 가지들 때로는 병들어 죽는 나무, 소나무를 보며 하늘을 우러러보며 섭렵할 수 없는 높고 높은 그 세계에 한없이 작아지는 내 모습을 그런 마음으로 잠시 담아본다. 아주 신선한 그 마음으로. 2023년 5월 10일 맑음. 밤낮 없이 생각하고 찾아내는 나를 다시 조명해본다. 마치 날씨만큼이나 변화무쌍하고 즐거운 것도 없을 듯하다. 우주의 신비는 말할 것도 없다. 가까이는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생동하는 모습에 나를 깨우고 있다. 이제는 더 편안하고 활기찬 화면을 구성하여 나를 찾아야 한다. 오늘 작업은 불타는 태양과도 같이 언제나 용광로같이 살아있는 대자연같이 때로는 거칠게, 부드럽게 편안하게 급하게 느리게 화면에 물들인다. 미술관을 비롯하여 에코뮤지엄도 정리되어 간다. 큰 캔버스가 조금씩 나를 보여준다. 아들과 대화해보니 근원식보다는 남궁원의 작품 세계에 무게를 두고 보다 좋은 작업으로 부부의 가치를 부여하는 전시가 되도록 준비해야겠다. 2023년 5월 11일 맑음. 봄의 향기를 담다 기획전에 참여 작가 몇 사람과 진솔하게 대화를 나눴다. 전업 작가 그림만 그리며 살아가는 작가, 생계를 그림과 함께하는 작가를 말한다. 남자 경우는 가족을 책임져야 하기에 더욱 어렵다. 공감한다. 예술가의 길은 그래서 힘들고 아무나 예술을 하는 것이 아니다. 혼이 살아있으면 어려워도 갈 것이고 현실과 타협하면 예술가로 탄생하기는 쉽지 않다. 어렵더라도 고비를 넘겨야 하고 이 과정에서 작업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누군가 작품을 구매한다. 세상 사람들은 잘 파는 작가가 좋은 작가, 유명 작가로 착각할 수 있지만 보는 눈에 비슷하고 선이 보인다. 함께 대화가 되는 작가와 이야기하다 보니 나 자신을 더 생각하게 한다. 내조의 힘으로 잡것에 신경 안 쓰고 오직 예술혼을 쏟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아내가 있어 고마울 뿐이다. 아내에게 보답하는 길은 나의 정체를 찾아치고 나갈 때 박수가 터질 것이다. 새 잔처럼 자신의 틀에서 벗어나 미술사에 작은 줄 하나 올릴 수 있을 때면 걸작이 나올 듯하다.
피아노 연주도 어깨 힘을 빼야 편안하고 즐겁게 명연주를 한다. 2023년 5월 12일 맑음. 오늘은 갑론을박이라는 모임이 결성된 의미 있는 날이다. 내 고향 가평이라는 시골의 기소본능에 시골 생활 수년 만에 인생 황혼기의 부부 모임으로는 괜찮은 모임 같아 기분이 좋다. 인생의 마무리를 할 가평에서 재밌게 살아보자는 개성 강한 모임이 될 듯 싶다. 암튼 오늘 하루 넘넘 즐겁게 서로가 예우하면서 모닥불 앞에 앉았다.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도 수다 떨고 자기 주장하고 시끌벅적했으나 마무리는 좋은 부부 모임으로 서로가 격려했다. 향후 발전적인 모임으로 활짝 피울 수 있을 듯 싶다. 진보 성향의 목사를 비롯하여 괴짜 취미를 가진 공학도 등 세 부부를 중심으로 기대된다. 모두가 만족스러워하는 갑론을박이었다. 나의 그림은 극히 단순화시키는 비구상 작품으로 뿌려보았다. 나의 뭉쳐버린 상흔을 캔버스에 담아본다. 2023년 5월 13일 맑음. 산꼭대기 올라보면 내려다보는 맛이 너무나 좋고 산 아래 계곡에 앉아서 산을 쳐다보면 또 안정감 있는 맛이 있고 인간은 끝없이 욕심 속에 살고 있다. 시골 친구 집 초대로 돌나물 비빔밥 점심은 정성과 자연이 만든 고향식 중 최고였다. 같은 동네 살면서도 서로 소통 없이 25여 년을 살았다니 믿기지 않은데 나도 고향살이에 무심하며 사업적으로 다닌 표시가 났다. 암자에 앉아 매일 명상하는 그 친구네 집은 호기심은 순간이고 질리지 않는 인생 삶을 하기엔 내겐 부적합인 듯하다. 오늘 얘기하고픈 것은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어떻게 요리하며 살아야 멋지고 가치 있는 것인지 새삼 되새겨보는 시간이었다. 내가 매일 그림으로 쓰는 일기도 일기는 쓰지만 내가 갈 길 자신의 조형 언어로 일기가 아닌 그리고 싶어 캔버스와 씨름하는 그 어떤 영감을 찾아보는데 아직도 인위적인 작업을 하는 듯 싶어 크게 마음에 닿지 않는다. 인공지능 AI 시대의 예술의 자리도 위험수위 하루속히 터질 듯한 나의 언어를 어렴풋이 짚히고 있어 기분 좋다. 시골집 60년대 어두컴컴한 방구석에 잣 호롱불이 생각나서 물감을 흘려보았다. 마치 호롱불 앞에 앉은 부부같이 말이다. 2023년 5월 14일 맑음. 봄바람이 살랑살랑 덥지도 춥지도 않은 아주 좋은 봄날의 하루를 보낸다. 일이야 연속이니 그냥 평소대로 하는 것이고 오늘은 명지산 대원사 초대로 효 잔치에 따라갔다. 요즘 템플스테이가 유행인 듯 시설이 많이 보였다. 높은 산 중턱에서 내려다보는 기분은 그 자체로 힐링되는 기분이다. 여기서 부처님 가르침을 스님이 얘기하면 아마도 그냥 쏙쏙 머릿속에 들어올 듯 보인다. 500나은 불교 성자의 모습을 접하면서 나한들의 깨달음을 잠시 무지하지만 경건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았다. 한 우물판 나 안의 깨달음에 한없이 나 자신은 작아졌다. 용기를 낸다면 내일 작업을 하는데 과연 난 언제쯤 나 안의 경지처럼 예술가로 후세의 이름을 올려 존경받을 수 있을까? 남몰래 되새겨본다. 그림도 기본은 수도와도 같다. 내 머릿속에 꽉 찬 예술가로서의 욕망을 캔버스에 담아보니 이렇게 검은 얼굴로 그려졌다. 2023년 5월 15일 맑음. 오늘은 42회 스승의 날이다. 내가 찾는 스승은 세상을 떠났다. 스승의 날을 기념하는 뜻은 굳이 말 안 해도 잘 알 것이지만 한번 되새겨본다면 사라져가는 스승님의 존경심을 되찾고 때로는 삶의 지표도 되고 어느 때는 내게 잊지 못할 말 한마디가 인생을 좌우하리만큼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내게 절실했던 춘천교대 학창시절 만난 교육학 교수님이 기억에 남는다. 공부하여 자격증이란 것을 취득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부른다는 일반적인 얘기지만 내게는 검정고시라는 관문으로 중등학교 중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고 그 말씀은 내게 희망을 준 아름다운 씨앗으로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1966년 춘천 교대 1학년. 그 후 나를 대학 교수에 이르기까지 힘찬 전진에 힘을 넣어준 심장과도 같은 무서운 핵을 가르쳐 준 것이다. 오늘날에도 그런 교직자가 있을까 싶다. 이런저런 생각이 망감하는 아침에 아내를 통해 연애 시절 추억의 성남 여중고 제자 부부가 저녁을 하자기에
그래도 작은 존재감을 느끼는 뿌듯한 시간이었다. 또한 나는 대학 교수 시절 하찮은 가르침이었는데 매년 사랑의 송금을 하는 제자가 이번에도 산타클로스 같이 나타나 또다시 감동의 시간을 주어 행복하다. 나의 대학 스승님은 더 좋은 작업을 수년간은 할 수 있는 듯 싶더니 2년 전 작고하여 이젠 찾아뵐 선생님이 없어 아쉽다. 사랑하고 존경스러운 스승의 날에 스승과 제자를 생각하며 그려본 작품이다. 2023년 5월 16일 무덥다. 날짜를 쓰다 보니 5.16 역사도 잊고 살다니. 장단점도 한 번쯤 우리 세대 속 이야기인데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절차는 좋은 일 아니었으나 결과는 많은 것들이 긍정적으로 보인다. 말년의 욕심은 역시 과요불급이다. 가을 단풍 속의 얼굴 같기도 하지만 색깔도 제한적으로 사용해 보는 것. 또 다른 생각을 줌으로 시도해 보았다. 평소에 그려보지 못하는 작품이다. 아내가 유치원을 운영하다 보니 이따금 큰일들은 보살핀다. 오늘은 연합회에 나가보니 미술판에 소위 아줌마 부대를 연상시킨다. 한 기관의 원장, 교장, 인대 수준이 많이 떨어진다. 회의 진행이나 원칙도 없고 그냥 총회도 형식만 갖추고 웅변하듯 읊으며 동의, 제청을 받고 내용도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의장은 질의응답도 생략하고 땅땅땅 지나간다. 항의에 발언하면 눈치 뿌리고 각본 따라다니는 회장의 방망이 콩을 파치라 해도 믿고 넘기는 북한의 김정은보다도 강한 독재자이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런 꼴을 보고 오니 작업은 당연히 그 틀에 무죄한 인간들 뿐이다. 2023년 5월 17일 맑음. 인간들하고 어제는 쓸데없는 전쟁. 을 하고는 오늘 아침 새벽 공기 마시며 신나게 내가 사는 그림터 가평 에코뮤지엄으로 달려온다. 만사 제쳐놓고 오직 물소리 새소리만 들리는 내 작업실에 앉아 수많은 사람의 억지를 뒤로하고 그들을 안 보니까 잠시 있는다. 안 보면 약이라던데 이런 건가 싶다. 하루속히 속세를 정리하고 아내와 예술 세계에 푹 빠져 그림과 씨름하며 향후 맑고 아름다운 세상을 꿈꾼다. 머지않아 꿈은 이루어질 거라 믿고 산다. 그런 세계는 정말 존경받는 준엄하고도 질서 있는 멋진 삶을 기대해본다. 김영석, 103세,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는 70대여야 철이 든다고 하였거늘 그런 마음으로 나도 멋진 세상에 살련다. 나를 필요로 하는 자여 누구나 여기로 오라. 소나무 숲에 누워 세상을 거꾸로도 보며 또 다른 별세계를 경험해 보지 않으려나. 이런저런 단순 담백한 생각으로 붓을 놓아보니 오늘의 작품이 탄생한다. 2023년 5월 18일 맑음.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5.18 민주항쟁. 5.16에 이어 5.18의 의미는 역사에 무엇을 어떻게 진솔하게 남겨줄지. 아직도 5.18은 미지의 세계같이 보인다. 화합하고 양극화를 좁혀보고자 이번 정권은 함께하고 있다. 그러나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5.18 특별법을 비롯하여 영광스러운 민주투사를 보훈처는 똑똑하게 공표 또는 열람할 수 없게 한다. 조상대대로 영광스럽고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할 투사들을 왜 공개 못하는지. 이해찬 같은 사람은 인터뷰 방송에서 난 광주 사태 때 서울에 있었다고 자신이 말했는데 웬 유공자. 하나의 작은 예지만 정치 성향을 떠나서 역사에 남기는 이름을 왜 진솔하게 발표하지 않는지. 진정한 유공자들이 쓴 웃음을 돌아앉아야 할 것이다. 그뿐인가? 요즘 광화문 광장은 집회와 시위로 양극화된 모습을 계속 보인다. 개신교를 위시로 일부 천주교 신부까지 등장하여 정부를 규탄하는데 참으로 걱정된다. 종교인들은 종교신앙에 충실하기를 바라며 정치인들은 이중성을 버리고 정파를 떠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편안한 선진국을 만들어주기를 기원한다. 오늘 작업은 아침 운동길에 목당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다른 한편은 너무 예쁜데 눈에 담아와 저녁에 펼쳐본다. 꽃은 언제나 아름답고 세월을 잊게 해주는 촉매제다. 2023년 5월 19일 맑음. 계절의 맛과 향은 변함없다. 이상기온으로 여름이 성큼 다가온 더위를 보니 세월은 또 한 번 유수와 같다는 말이 실감나는 하루다. 자연은 변치 않고
인류에 스스로 줄 것을 똑같이 준다. 주변 친구들을 사귀려고 몇 사람 부부를 만나보니 온통 세상을 보는 눈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체감한다. 또 같은 사안, 정부나 사회정책을 보는 시야가 너무도 달라 걱정이 태산 같다. 태산이 높다 해도 하늘 아래 매라고 하지만 걱정된다. 오늘 작업한 것들이 바로 한마음 한마당이 되기를 기원고작 캔버스에 꽉 차게 그려보았다. 꽃에 비유하며 넓은 세상을 여유 있게 바라보는 마음을 함께하는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다. 가정이 있어 사회가 있고 그들이 있어 국가가 있을 텐데 무엇이 진솔한지 알 수 없는 세상이 두렵기도 하다. 기본 생활 습관만 있다면 살아가는데 무섭거나 싸울 일이 없을 듯하. 나 내 마음 같지 않은 안타까움을 알리고 싶다. 양극화 세상을 어떻게 조화시켜 편안하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까? 2023년 5월 20일 맑음. 시골 생활이 즐겁기도 하고 때로는 일이 많다 보니 힘들 때도 있다. 협착증이 있어 통증도 어떤 때는 아무렇지도 않고 어느 때는 다리가 저릴 때도 있는데 감을 잡지 못한다. 그러나 용한 척추 전문의 진단도 신통치 않다. 시술하면 완치냐? 그도 아니다. 결국은 운동으로 고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열심히 운동하며 쌀밥만 먹을 수 없어 보리밥도 먹고 있으나 주변의 사람들은 나와 생각이 너무 달라 조심스럽기도 하고 터뜨려서 대토론회라도 갖고 싶다. 요즘 인간관계를 잘하려고 여러 새로운 동네 친구를 만드는 데 양극화를 절실히 느낀다. 그래서 오늘도 캔버스에 좌우 양극화 현상에 우리 얼굴상을 그려본다. 알면 알수록 무섭기도 하다. 좀 편안하고 신명나는 세상을 즐기고 싶은데 꿈일까? 한때 민중미술이 힘께나 쓴 적도 있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어두운 모습만을 표현하다 보면 빠져들기도 할 듯하다. 일상 대화도 편하게 못하는 요즘이 이대로 가면 최저 출산율과 함께 고령사회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이 시급하다. 정치색을 띤 작업도 재미있을 듯 싶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 옆에 줄을 서야 부자가 된다. 이건희 글. 그림도 본받을 작가, 자기 언어가 확실한 작가, 권력과 무관한 작가와 함께 노력하는 작가 중 단 한 가지라도 확고한 철학이 있어야 한다. 국가도 민주주의에서 회귀론은 아니지만 도를 벗어난 자신만을 내세우는 이기심은 사회학인데 심각하다. 그래도 작업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작가와 함께 화가로 남아 명작을 꿈꾸며 2023년 5월 21일 맑음. 오늘은 엄청 바쁜 하루였다. 약속된 방문객도 있었으나 갑자기 온 관람객도 꽤나 있었다. 특히 약속된 윤 교수와 미팅은 의미 있는 하루가 되었다. 평소 알고는 있었지만 늘 함께하는 장소라 크게 공감되지 못한 점들을 지적하고 대안도 제시하니 고맙기 그지없다. 작가들이 남송을 찾아와 전시하고픈 뮤지엄으로 만들어야 하는 과제이다. 비용적인 면도 있겠으나 더 중요한 것은 기존 시설에 안주하거나 타성에 젖어 잠시 잃어버릴 수도 있다. 따라서 크게 수익을 바라지는 않더라도 방문자에게 뭔가 얻어가고 기억에 남아 다시 찾거나 소개해주는 명소는 필요하다. 나 자신의 작업자 위주보다는 함께하는 융명기관으로 국가와 지자체에 문화적으로 도움되는 일을 추진하자는 얘긴데 많이 참고할 일이다. 그러다 보니 문화공동체 프로젝트로 접근하여 공론하자는 것이다. 남송 아트포럼 같은 강의, 토론 모임도 긍정적으로 봐야 하니 머릿속이 여러 곳을 맞은 듯 멍하다. 내 머리가 온통 화살바지가 된 기분의 작업을 하니 사진과 같은 그림이 탄생했다. 물론 아름다운 얼굴이다. 2023년 5월 22일 맑음. 산다는 것이 매일 고민 속에 또 하루가 지난다. 행복하다 라는 말이 나오면 슬며시 골칫덩이가 생긴다. 행복은 과연 바람같이 구름같이 지나만 가는 걸까? 나만의 일만은 분명 아닌데 누군가와 풀어가며 오늘도 우리 부부는 아름다운 삶, 멋진 삶, 그보다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삶을 찾아내 갈고 닦아가며 서로가 위로하고 때로는 참새같이 조잘대며 풀어본다. 인생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술같이 매일 새롭게 복을 찾아내는 우리 둘만의 사랑스러운 삶. 머리 아파도 삼켜가며 그림같이 살아간다. 내가 가는 길에 순응해주는 아내가 있어 행복하다.
요즘 그리는 그림 일기는 하루의 표현이기도 하고 화가로서의 다양한 경험을 큰 화면으로 이동하기 위한 원초적인 작업이다. 이런 작업은 딱 1년 365일간 365점을 남기고 싶다. 2023년 5월 23일 맑음. 오늘 지인 통해 자식과 가족들에 관한 효의 얘기를 들었다. 자식들에게 기대하는 시대는 지났다. 기대하지 말고 자신들이 노후를 준비하라 세미콜론. 우리 부부는 그 옛날부터 회자하는 얘기였는데 새삼스럽게 들어봤다. 그중 인상 깊은 것은 늑대의 사랑 이야기, 가족 사랑이 인상적이다. 늑대는 암컷이 죽으면 새끼를 모두 길러내고 새끼들이 성장하면 수컷 늑대는 암컷이 죽은 자리로 가서 굶어 죽는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란다. 그리고 교훈 같은 얘기는 수컷이 가족을 잘 거느려야 함은 당연하고 외부 침입자가 있으면 목숨 걸고 싸우고 이런 헌신적인 가족 사랑이 쉽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다. 아버지는 가족과 아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책임의식이 강함에 대부분은 공감하는데 과연 자식들은 동물들의 새끼 사랑과 암컷 사랑의 늑대 얘기를 들으며 사랑의 소중함과 노후 준비 그리고 자식들에게 부담 주는 일은 말아야 하는 지혜가 떠오른다. 필요 없는 어리석은 생각에 기사를 대신해 사고 처리, 거금을 부담해야 하는 더러운 기분을 늑대 얘기가 화폭을 즐겁게 신나게 만들어준 표현주의 작업을 해본다. 그리다 보니 선이 좀 많은 듯하나 내 성격이고 아직도 비움이 부족한 듯 싶다. 살아있는 한 채울 수 있는 공간은 남겨둬야 미래가 있다라는 생각을 잊지 않고 행복의 씨를 늘 간직하다가 아내가 목마를 때 자식이 부족할 때 기꺼이 채워주고 가리라. 2023년 5월 24일 맑음. 5월은 장미의 계절이라고 한다. 탐스럽게 늘어진 울타리 장미를 비롯하여 담장에서 많이 본다. 내가 본 장미는 단순하게 표현하면 나만의 장미다. 오늘 저녁은 약속된 젊은 작가와 함께 바베큐 파티를 했는데 분위기가 좋았다. 작가의 내면 세계를 화폭에 넣는다는 사실, 자신의 조형 언어 부족으로 애를 태운다. 그리고 미친 듯이 뭔가 영감과 영상으로 꿈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 있다. 장미꽃의 미래를 보는 작업인 듯 싶으나 막상 가까이서 보면 보이는 장미만을 그려서는 매우 부족하다. 그려놓고 보니 단순한 작업이 조금씩 느낌을 자극하여 정신이 번쩍 난다. 2023년 5월 25일 맑음. 인스타에 남궁원의 그림일기를 아내가 열심히 홍보하더니 어느 외국인이 보고 여러 작품을 구매했으면 하니 직접 소통하자 글이 올라왔다. 반가운 소식이다. 아내가 이모저모로 화가 남편을 후원하느라 애쓰는 모습이 보인다. 작품을 판매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닌 진정성이 아름다운 것이다. 작가가 작품 팔기 위해 화가를 하는 건 아니잖아. 내가 요즘 자주 쓰는 말 중 하나는 김영석, 103세, 교수 얘기다. 장수하는 부러움도 있지만 나이를 먹는다는 것, 늙어지는 것은 익어가는 것이라고 많이들 말하는데 김 교수를 보면 이해가 간다. 내 나이 70 중반이니 103세를 보면 이제 철들고 한창 일할 나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은가 말이다. 나이 들어 정말 추한 것은 물질에 연연하면 자신도 모르게 위축되고 더군다나 자기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다면 그 또한 추한 꼴이다. 그런 면에서 철학자 김영석 교수는 자신의 전공인 철학을 지금도 또렷하게 펼치며 건강까지 받쳐주니 이 시대의 나의 모델임이 틀림없다. 어제 저녁 젊은 화가들과 모닥불 앞에서 늦게까지 이 시대의 작가론을 펼치며 즐거웠다. 오늘 작품은 인생물 흐르듯 캔버스에 물감 뿌리고 물을 뿌리니 또 다른 세계가 다가온다. 신선하고 꾸밈없는 나무 모양과 색채가 자연스레 추상의 문턱으로 가버린다. 내일은 결혼 기념으로 잠시 일손을 놓고 휴식차 가벼운 여행을 간다. 오랜만이라 유아들 소풍 가는 기분이 새삼스럽다. 2023년 5월 26일 맑음. 아침부터 무척 바쁘다. 오늘이 바로 49년 전 울 부부가 탄생한 날이다. 1974년 5월 26일 내가 제일 잘한 일이 바로 순미와 짝짓기다. 태어나는 건 내 맘대로 안 되지만 결혼만큼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결혼도 있을 수 있다.
유년 시절을 6.25의 상흔으로 험하고 가난하고 힘들게 할머님 그늘에서 총구석 가평 백돌리에서 살았다. 나에게는 지난 일보다 앞으로가 중요하다는 미래지향적인 진취적인 도전 정신이 있기에 후덕한 아내를 맞았다. 진정 나를 평생 후원해 줄 수 있는 바로 그 결혼이었기에 오늘도 내일도 아주 만족하며 사랑으로 산다. 순미 말을 빌려 그대로 전하면 당신은 일에 찌들어 산다. 라고 그러면 좀 있어봐. 너무 심심하다고 칭얼댈 테니 할 일 없어 노는 꼴도 보기 싫을 때도 있을 터인데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세월이 2024년이면 금혼식 50번째 부부 생일이 다가온다. 코로나 바로 직전 아들이 있는 곳 파리 여행을 하고 4년 전 다녀오고 해외는 이번이 처음이라 밤늦게 다낭에 도착하였다. 우선 피곤하니까 만사가 귀찮아 침대에 다운되었다. 좀 휴식을 취하니 생생하다. 오늘은 새벽부터 서둘러 가평서 성남으로 다시 4시간을 날아 다시 도착. 오랜만에 비행기 타니 기내식도 아주 맛있었다. 어두운 밤 9시가 넘으니 잘 보이진 않으나 불빛은 찬란하다. 저녁에 가볍게 자축하려는데 서로가 피곤하여 분위기는 내일로 미루고 2023년 5월 27일 뜨겁다. 어젯밤 늦게 베트남에 도착하여 자고 나보니 제주가 아니라 다낭이다. 침대에서 방문을 여는 순간 야자수가 나를 압도해 온다. 수십 년 자란 해변의 야자수는 일품이었다. 리조트 호텔급이라 주변 경관은 너무나 아름답다. 일찍 일어나서 해수욕하는 사람들과 현지의 젊은이들이 일하는 모습이 보인다. 수영을 즐겼으면 하는데 오늘은 6월호 아티스트 컬럼도 써야 해서 산책만 한다. 여행이라 걷는 시간이 많아 아쉽지만 내일로 미루고 식당으로 간다. 생각보다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좋아 보인다. 버스 안에서는 베트남 전쟁 이야기가 자연스레 나온다. 그 유명했던 월남 전쟁이다. 청룡부대가 주둔했던 곳이 오늘의 여행지 다낭이다. 오행산에 동굴 구경하면서 가이드답게 주절된다. 오랜만에 패키지 여행의 추억이 떠오른다. 1970년대 교수 시절의 부부가 유럽 여행 갔던 생각에 잠시 지나간다. 그때처럼은 아니나 역시 해외여행은 매력 있다. 일정 따라 함께 움직임이고 늦어서 안 되고 옛날 같지 않은 나의 모습에 어차피 이젠 늙어가는구나. 버스에 오르고 내리고 덥고 힘든 걸 새삼 깨달았다. 아내도 챙겨야 하는데 이제는 각자 차분하게 다녀야 함을 또 새겨보는 시간이다. 여행의 즐거움은 식사와 호텔이라는데 다행히 가이드가 베테랑이다. 여행 가면 볼거리가 많아 사진 찍기를 좋아한다. 동영상 기록은 안 하고 있지만 현지 촬영은 기본이다. 셀카봉을 가져왔는데 익숙하지 않아 좀 불편하다. 프로그램은 다양하여 그런대로 볼거리는 많은데 좀 쫓기는 기분은 패키지라 그러려니 하며 다닌다. 함께하는 멤버 소개는 없고 새로운 문화는 단톡방이 생겨서 정보 공유가 쉬워졌다. 오늘 여행 중 하이라이트는 바구니 타고 바다 위를 달린다. 마치 이탈리아 베네치아가 연상되기도 하는데 공연 보드트로트와 K-팝 이 역시 볼거리다. 호이안의 야시장, 그리고 불교적인 빛의 밤 문화거리는 베네치아를 뺨친다. 가면 이벤트처럼 한국의 연등축제와도 맥이 같다. 오늘 작업은 밤 분위기 직전 모습을 그려보았다. 2023년 5월 28일 밀금기. 다낭 여행의 묘미는 월남전 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 파병을 했던 곳이 다낭의 청룡부대다. 노래로 이따금 그 당시 파병 위문공연 남진, 김부자 등 가수들이 떠오른다. 어떤 곳인가? 귀신 잡는 해병의 용맹스러운 우리 국군의 위용을 보고 싶었다. 지나간 얘기지만 그렇게 피땀 흘려 조국의 경제 발전의 뿌리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새마을운동과 더불어 경제 5개년 계획을 과감하게 밀어붙였던 그 추억의 대한민국을 가슴 깊이 간직한 우리 세대가 칠순을 훌쩍 넘긴 오늘 여행의 뒤안길을 되뇌어 본다. 독일의 간호사들 파견도 같은 맥락이었고 지금은 전쟁의 아픈 흔적을 안고 함께 공존하는 베트남과 한국은 적대국에서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며 악연도 있었으나 지금은 한류와 더불어 박항서 신드롬 등 미워도 다시 한번 노랫말 같이 웃으며 잘 지내는 다낭이다. 다낭하면 해발 1000m에 두 손에 다리를 받쳐든 신의 손을 찾아 호이안 산행을 한다. 프랑스가 100년을 지배했던 곳이기에 성당도 있고 프랑스 마을도 있다. 베트남은 불교 국가이다.
따라서 빼놓을 수 없는 사찰복이다. 월남전 패배로 보트피플의 현장 바닷가를 달려 영사에 오른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미륵보살이 우뚝 서 있어 다낭의 명소이다. 보트피플 출신 미국인이 훗날 사살된 영혼을 위로하고자 설립했다고 한다. 피곤하지만 패키지 아니면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2023년 5월 29일 맑음. 오랜만에 패키지 여행으로 다낭을 갔다. 낯선 사람들과의 대화도 재미있을 듯하고 편안하게 안내하는 가이드가 있어 기대를 했다. 다낭의 날씨가 40도 가까이 오르니 쉽지 않을 듯하나 편안한 여행 같지는 않다. 쓸데없는 곳을 가거나 세밀하지 못하다 보니 힘도 들고 기대보다는 그저 그렇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첫 나들이라 좋은 기분만 가지고 가련다. 월남이라는 우리와는 친근한 나라이자 적대국으로 미군과 함께 전쟁을 치른 국가이다 보니 찝찝한 점도 있다. 세월이 지나서 친구 같기는 하나 역사를 들을 땐 씁쓸하다. 애써 싸우고도 패전국 미국과 함께 후퇴하여 공산화되어 지금은 사회주의 국가로 발전하고 있다. 박항서 축구 감독 때문에 더욱이 친근한 나라, 도와주고 싶은 나라로 막연하게 생각했으나 오늘 그림 속의 평화로운 바다가 남북전쟁의 잔해로 자유를 찾아 탈출하는 베트남 남쪽 사람들, 보트피플을 무차별 학살하여 피해 바다로도 현지에선 유명하다고 한다. 살아남은 한 베트남인이 성공하여 바다 높은 곳에 죽은 자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영흥사 절을 세웠다고 한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62m 정도의 불상 앞에서는 고개가 숙어지는 아름다운 곳도 있다. 그 피바다에서 지금은 한가롭게 해수욕을 즐기는 현지인과 관광객의 평화로운 모습을 화폭에 담았다. 영원한 적이 있으랴마는 아쉬움은 지울 수가 없었다. 2023년 5월 30일 맑음. 잠시 나들이 다녀오니 기분은 짱인데 몸은 마음처럼 잘 움직여 주지 않네요. 나이 탓인 듯 처음으로 되네요. 순미와 원의 결혼 기념 49주년을 맞이하여 어렵게 시간을 내서 무조건 떠나본 여행이었다. 허구한 날 내 생각대로 움직여준 아내의 사랑에 감사하고 친구처럼 고맙고 사랑스러운 오늘에 있는 그대로를 몸과 마음이 일치된 사랑의 이야기를 담백하게 물감을 꾸밈없이 던져본 사랑 노래이다. 너무 피곤하여 저녁하고 잠깐 누웠다는데 새벽 2시다. 생각은 깨어있으니 몸이 깨워져서 할 일은 다 한다. 함께하는 당신께 오늘 밤 사랑으로 이 그림을 쌓여만 가는 우리들의 자유분방한 삶이 때론 천진난만하게 아름답게 살자. 2023년 5월 31일 맑음. 내 모습을 그려본다. 어렸을 때 둥근 얼굴이 생각나서 말이다. 나라는 존재는 뭘 하는 놈인가? 철학자는 아니지만 때로는 나 자신을 알고 싶고 물어보고도 싶다. 물감 번지는 대로 태어나지는 않았고 할아버지가 손주 보고파 사범학교 3학년생을 몰래 장가를 보내고 홍천으로 신혼여행을 보내 태어난 것이기가 남궁원이란다. 옛날에는 아들이 그리도 좋은지 장손으로 태어났지만 6.25 전쟁으로 행복은 잠시 포소리에 시달리던 우리네 세대이다. 태어나는 건 내 뜻이 아니다. 오직 짝짓기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세대에 살기에 아내를 만날 수 있었다. 요즘은 자식도 친구도 가까이 함께하지 못하면 이웃사촌이 훨씬 좋다는 얘기는 교과서에 기록된 말들이다. 깜짝 여행을 다녀오니 얘기거리가 생겨 친근감이 있다. 천진난만했던 4학년 때 기억이 모자는 올려쓰고 대장이나 된 양 둥근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남궁원의 그림일기와 작품은 매달 이어집니다. 다음은 2023년 6월분 일기가 방송됩니다.